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별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독해력이 갑자기 확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그냥 일단 특별히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네네. 독해력은 확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해보면 진짜 큰 공통점들이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떤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냐면요. 독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년별로 얘기를 하는 게 좀 달라져야 될 것 아, 같은데 네네. 어린 시절에 예. 그냥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만 책만 그냥 책을 많이 읽혀 주십시오. 근데 이 예.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제발 부탁이니까 요새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아기가 셋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첫째가 몇 살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아, 초등학교 들어가요? 네, 이제 초등학교 네, 들어갑니다. 학부모시네요? 네, 작품이죠. 다들 그 말씀하시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마음가짐이 아 바뀌어져요. 그래요? 네. 저는 아무 생각이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아, 이제 달라지실 거예요. 요새 학생들의 아기들이 읽는 책들이요. 저도 좀 많이 답답한데 네. 사실적인 내용의 전달에 너무 좀 주안점을 두는 책들이라거나. 그러니까 그런 책들 되게 많아요. 뭐 네.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과학 명어 시리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들이라거나. 선생님, 이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국어에서 비문학이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그걸 일찍부터 대비하려는 네, 저도 움직임이 알고는 있어요. 있죠. 사교육계에 있으니까. 네. 이게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네. 생 난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네. 1학년 때 읽었던 책에 있던 단어가 기억이 나세요? 안 나죠.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지과학 같은 것들을 조금 논문들을 읽어보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읽어보면 뇌 회로가 형성되는 방식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뇌 뉴런을 강화하는 방식은 심도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보를 펼쳐놓고 이렇게 자꾸 열어넣는 연습을 해야 뇌 신경이 강화된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독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별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네. 독해력이 갑자기 확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그냥 일단 특별히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네네. 독해력은 확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해보면 진짜 큰 공통점들이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떤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냐면요. 그리스 로마시나 삼국지 같은 책들이요. 그래요?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이야기 책이네요. 등장인물들이 많고요. 그 안에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엮여요. 네. 스토리들이 엄청 많이 날씨일과 네. 시실처럼 엮여요. 네. 근데 요새 나오는 아이들의 도동화책들은 스토리라인이 굉장히 단선적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스토리가 많이 엮이는 책들이 확실히 좋은 거죠, 아이들에게는. 음.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보면 네. 외국 도서들도 저는 볼 거 아니에요. 네네. 외국 도서들은 다시 또 그쪽으로 애들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야기에서 많은 것들을 숨겨놓고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막 정신 하나 나올 정도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책들이 또 많이 나와요, 요새. 네네. 전 정말 처리할 정보가 많은 책을 읽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렸을 때 읽혀야 되는 책들은 그런 책들인 거죠. 앞에 책 같은 경우는 단권으로 끝나는데 그리스 로마시나나 이런 거는 장편이네요. 그렇죠. 저는 그런 책들 어렸을 때 좀 많이 읽히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 로마시나 네. 삼국지, 수호지, 뭐 네. 봉신연이, 서유기 막 이런 등장인물도 많은 책들이잖아요. 네. 정신없이 막 나오는 책들. 그런 책들 읽는 게 만약에 확실히 그런 책을 안 읽었는데 지금 고등학생이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이게 조금 달라지는 거죠. 네네. 지금 고등학생이야. 이미 나는 책을 읽기는 늦었어. 네. 뭐 이런 친구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 글들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좀 많이 추천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 비문학 지문 같은 형태의 네이버 칼럼들이 있어요. 지금 영어 지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국어 지문 얘기예요. 아, 국어 지문이요? 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영어 지문을 못 읽는 거의 원인의 90% 이상은 그냥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 네. 아니라 그냥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1, 2 때는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을 때니까 네. 국어로 되어 있는 지문들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이제 근데 그때부터는 조금 더 수험에 좀 정확하게 목표를 두고 책을 읽어야 되니까 예. 뭐 삼국지를 읽고 있을 시간은 없을 거고. 맞아요. 그게 또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나 공부해야 되는지 뭐 하는 짓이 이런 생각 들 수 있으니까 예. 좀 저는 그냥 정보량이 많은 뭐 네이버 칼럼이라든가 오. 이런 것들 조금 찾아서 읽는 거를 추천을 예, 주죠. 예. 여기서 이제 좀 우리 시대 교육 방식 따르시는 분들이 뭐 신문 사설 같은 거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건 네. 비추. 논설문보다는 아무래도 설명문들을 많이 읽는 게 정보 처리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장이 너무 개입될 수 있죠. 네. 독해를 말씀을 하실 때 자주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문장을 해석할 줄 알아요. 문장을.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을 못 읽는 제일 원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글 자체를 못 읽기 때문에 우리말 자체를 못 읽기 때문인 게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영어는 문장이 굉장히 만연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어 영역 비문학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문장 하나하나의 길이를 비교를 해보면 국어 영역 비문학보다 영어가 훨씬 더 길어요. 다섯 여섯 줄 되더라고요. 네. 좀 심한 경우는 네. 8줄짜리 문장들도 나오고 이러죠. 근데 국어는 이런 만연체 문장을 쓰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영어는 아예 언어의 구성 성분 자체가 그래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말로 옮겨 놓으면 저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영어 영어 자체로 받아들이는 건 괜찮은데 네. 이게 워낙 말을 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독해를 잘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네네. 특히나 고1, 2 때 네.
문장 해석을 위한 학습을 따로 해라. 이거 문장 문법이랑 해석을 위한. 문법이랑 다른 영역이에요. 네네. 이게 보통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고3 수험생들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필요한 걸 몰라요. 이런 영역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네, 이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장을 읽는 법을 아이들이 놓치는 네. 뭐가 문제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죠. 이게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나온 적이 있는 문장이거든요. 에리 프롬이라는 사회학자가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저술에서 문장 하나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이제 출제를 한 거예요. 네. 이제 우리말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이게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네. 예외적 개인적 현상이 아니라 집단적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판단이다. 어렵네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친구를 다 잃어요. 그렇죠.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근데 음. 영어는 학술적인 언어에서 이런 추상적인 형태의 문장들이 너무 흔한 언어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수능 영어는 너무 쓸데없이 문장을 꼬아서 낸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영어로 되어 있는 논문들 보면 원래 이분들은 이런 말투를 좋아하세요. 이거 익숙해져야 된다. 영어니까. 그 패턴을 익히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패턴은 그냥 영어로 되어 있는 소설책을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사실 영어로 된 논문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논문을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논문을 접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식이 기출인 거죠. 읽는 것 플러스 문장을 이해하는 것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학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걸 최상위권들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미. 어. 그러니까 이게 3월 달쯤 되면은 1, 2등급 학생들은 다 이거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요. 네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3등급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문제풀이 강좌를 듣기 시작하죠. 자기한테 필요한 게 그게 아닌데. 그러다가 나중에 한 6평쯤 되면 아는 거죠. 내가 이게 아니었네요. 다시 뭘 돌아오는. 놓치는 게 있었구나. 네. 그래도 그때라도 깨달으면 똑똑한 예. 친구인 거고. 네. 9평 때 깨닫나요? 대부분? 아니 못 깨닫고 이제 재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이거를 만약에 고3 되기 전에 평소에 한다면 어떤 방식을 추천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을 기출로. 제일 추천을 많이 네네. 드리죠.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문제를 풀라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이거 시중에서 다 구할 수 있거든요. 토플 문제라든가 토플 문제. 네, 아니면 저는 토플보다 조금 더 추천드리는 게 이런 말씀드려도 되나? 네. 이게 또 투머치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문제 풀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네. 그 LSAT라고 음. 그 미국 로스쿨 시험이 있어요. 아 요즘에 비문학을 리트 공부하는 식으로요? 네. 그 아. 미국 로스쿨 시험 문제가 있는데 네네. 그 LSAT에서 파트 4 부분에 이제 그냥 우리나라 비문학처럼 딱 문제가 나오거든요. 긴 글이 나오고 거기에 딸려 있는 여러 개의 객관식 문제들이 나오도록 되어 네. 있어요. 근데 객관식 문제는 제끼고 네. 앞쪽에 이제 비문학 파트처럼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수능 출제 영역과 비슷한가요? 비문학 지문의 길이나 뭐 이런 게. 길이는 길죠. 왜냐하면 수능은 한 단락으로만 출제되는데 그 LSAT는 그 단락들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나오니까.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이 그 미국에서 로스쿨 나서 그 한국 사회 워낙 좁으니까 어느 학교인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지금 네. 뉴욕에서 변호사를 하고 네, 계시는 네,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지금 수능 문제를 딱 보고 난 다음에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이 정도면 지문 수준만으로 따지면 LST랑 비슷하겠다였어요. LSAT랑 비슷하겠다였어요. 너무 좋은 꿀팁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 다운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LSAT 같은 거 이제 다운 받으셔서 이건 대신에 근데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돼야 돼요. 왜냐면 보통 한글 해석보를 찾아보기 좀 힘들어가지고요.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상위권의 학생들이라면 네네. 재미 삼아서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그래서 그 외국 국제고 학생들 따로 모아서 티칭할 때 네네. 이걸로 수업도 진행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러셨어요. 문제는 안 네. 풀어야 된다. 문제 풀면 너무 좀 스트레스예요. 네네. 그냥 지문만 읽어보는 식으로.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좀 네. 필요하다. 네. 선생님은 맨 처음에 국어 강사로 출발을 하셨던 네, 걸로 네, 알고 네. 있어요. 원래 국어 강사였다가 영어 선생님 티오가 있어서 영어 쪽으로 선회하신 걸로 네, 알고 그거 거의 비슷하죠. 네. 국어에서 영어 둘 다 이렇게 실력을 갖추신 데에는 분명히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학창 시절 때 국어 이런 언어적 감각을 좀 키울 수 있었던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었을까요? 저는 근데 네. 이게 이런 타고난 말씀 거예요? 드리면 좀 말씀드리기가 좋은 게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네.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될 건데 네.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항상 이제 책 읽는 모습 보여주셔가지고 네. 저는 지금도 TV를 안 봐요. 저는 TV가 재밌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 이게 같아요. 저도 선생님.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보고 네. 와이프가 그냥 하는 얘기. 예, 예. 저희 와이프 저를 진짜 신랑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 신랑 진짜 변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할 때도 세트 사이에 책 읽어요. 학창 시절에도.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일 할 일 없으면 그냥 책 읽고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부모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많이 보여주셨죠, 그거를. 네. 책 읽었을 때 뭐가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특히 그게 이어질 수 있었던 데는 뭐가 재밌다?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너무 생활화됐어요. 그냥 텍스트를 읽는 것 자체가 그냥 재밌어요. 뭔가를 읽는 그럼 행위 부모님이 자체가. 좀 읽혀주셨어요?
아니요, 그냥 제가 읽었는데.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제 책을 좀 권해주시긴 하셨죠. 이 책이 재밌다, 말다 어떻다 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방식을 아이들한테 지금 새 자녀한테 똑같이 아니요. 하세요? 그러니까 안 저 그러세요? 애들은 제가 아빠가 책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뭐 이거랑 자기들이 책을 좋아하는 건 별개인 거니까 저는 뭐 이거 별로 강요할 생각도 없고 네.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아니 싶으면 근데 이 말겠죠. 독서는 지금 만약에 고1이면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독서 많이 하라는 얘기 안 해요. 독해력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네네. 방법이 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 좋은 글을요 정해놓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여러 번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좋은 다독이 글. 힘들면 네. 네, 좋은 글을 딱 정해놓고 여러 번 읽는 게 최고죠. 좋은 글의 기준은 고전인가요? 이거는 뭐 목적마다 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입시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네. 있다 보니까 입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깔끔하게 다듬어진 기출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기출을 문제를 풀기 위한 용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는 영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국어 기출 같은 네네. 거 얘기하는 네. 거예요. 국어 기출 비문학들 같은 경우에 그냥 내가 그냥 뭐 읽으면서 배경식 한번 쌓아보지 뭐라는 생각으로 읽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은 학을 떼겠지만 어쨌든 교수님들 출제위원이 좋다는 글을 모은 거니까요. 실제로 글을 되게 예쁘게 다듬으신 거기도 하고요. 네, 국어는 네. 글을 직접 다듬으세요. 그냥 단순하게 모으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읽어보는 거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식 쌓는 차원에서. 네, 문제를 풀겠다라고 덤비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딱 주고요. 네. 1분 30초를 주잖아요. 네. 40초 있다가 고개 딱 드는 애들은요. 적당히 하는 애들. 40초가 지나서 누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앞뒤 채점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벌벌 기면서 자기도 빨리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애들은 예, 예. 못하는 애들. 보안의 동이네. 최상위권 애들은요. 문제 정답을 찾았든 못 찾았든 간에 1분 30초 끝까지 다 써요. 이게 최상위권들의 무조건적인 특징이에요. 대기자 TV